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콥3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테고리 1 구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스콥3 산정 방법과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떤 구조로 이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참 많은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을 만나면은 이제 스콥3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어, 어, 보고 기준에 맞춰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거를 이제 산정해 나가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많이 못했지만 카테고리별로 좀 하나씩 전반적인 큰 개념과 그리고 어떤 방식, 접근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가지고 이제 스코스는 이제 너무 이 업계에서는 정말 이제 컨설팅 회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콥3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뉘고 있고요. 업스트림 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 채취에서부터 상품 제조 단계 까지의 이제 공급 사슬 전반 과정에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그런 좀 배출 산정 시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스콥 1, 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범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년 보고하는 체계로 가고 있, 있지만 이제 스콥 3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배출량을 산정하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업스트림 배출은 GHG 프로토콜, 그러니까 스콥 3 온실가스 회계 처리 보고 기준 에서는 카테고리 1번부터 8번까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범위에서는 이제는 제조된 최종 제품, 일반적으로 뭐 반제품도 되고요. 그러니까 반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제품이 되겠죠. 반제품 또는 제품, 상품, 서비스 영역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 제품의 운송과 판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에 따라서 배출되는 사용 후 폐기 단계 배출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다운스트림 범위에서의 배출량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배출은 이 GHG 프로토콜에서 얘기하는 카테고리 9번에서 15번까지 범위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범위에 따라서 스콥3의 배출량을 인식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단계별로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그 전 단계이고 그 이후 단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 먼저 식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콥3 이제 카테고리별로 산출하는 이제 방법론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GHG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그 산출하는 그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산업 평균 배출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론,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은 1번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이제 구매하는 뭐 구매 원천 그 공급 회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정확성은 더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이제 산업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뭐 표준 산업 분류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에서 속해 있는 이 산업들의 전반적인 이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좀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배출량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왜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실제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산정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감축 방안의 세분화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어쨌든 배출량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산정만 하고 이제 끝이 아닌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정이라는 것은 즉 감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감축을 할 건데, 그럼 이게 어느 연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건데라는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행 방안은 이런 산정된 데이터가 세분화되고 정확할수록 감축 방안도 당연히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풋이 그만큼 정확하고 세세하다면 아웃풋도 세세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상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다만 이제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획득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획득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매뉴얼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산업평균 배출 계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지금 내뿜고 있구나라는 좀 먼저 그런 방법을 먼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취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산정 정확도가 낮고 신뢰성 있는 배출 계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컵스를 산출할 때는 인벤토리 구성을 위해서는 카테고리별로 데이터 접근 용이성 과 스콥3 방법론 변동 시 이제 이슈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스콥3 방법론을 처음에는 A라는 방법론을 적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방법론으로 이제 적용할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이제 회계 보고와 이제 연결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B라는 방법론 바꿨을 때는 이게 A라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럼 B라는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의 작년도, 뭐 재작년도의 배출량은 어떻게 됐는데, 이러했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또 이슈가 존재하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이 최초 단계에서 좀 더 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계하시는 방법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